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끝까지 거부하겠다. 에? 그렇게 해서 57세의 나이에 그 차디찬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히 싸울 때 조국이 분단되라고 싸운 건 아닙니다. 여순 감옥에는 우당 유영 선생, 안중근 의사,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 세 분이 순국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이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대표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녀들이 꿈꿔왔던 조국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 민족 통일을 함께 이뤄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네. 이제 내가 단재 선생님 추도식에 네. 매년 참석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네. 많이 오는 건 처음 같은데 네. 어떻게 여기 오게 저 됐어요? 형석중학교에서 자원봉사들을 왔습니다. 아 어디? 형석중학교에. 아 여기 같이 오신 학생들. 네. 아 그래요? 자원봉사로? 네. 아 근데 어때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또 조선의열단 네. 그 행동 지침서나 이런 거 쓰시고 조선상고사 이런 거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네. 또 이렇게 역사 의식이 깊어지니까 참 반갑네요. 몇개 들어가 있어요? 서서히 너를 향한 충성 더욱 깊어진다 한반도야. 양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력 보고는 사단법인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이신 우리 이건흥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연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1880년 12월 8일 대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신 1885년 현재 청주시 상당구 고등이 마을로 이사를 오셔서 할아버지 서당에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이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어린 나이서부터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9살 때 중국 역사책인 자치통감을 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13살에 사서상경을 완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 성균관에 입학하실 때 독립운동협회에 참여하셨고 1905년 성균관 박사에 취득을 하셔서 이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성균관 박사라 할 것 같으면 벼슬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출세길이 열려 있는데도 마다하고 황성신문 기자로 입사를 하셔서 민족 계몽 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1908년 순 한글 잡지 가정 잡지를 발간하셨고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셔서 청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9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권업신문 주필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때 블라디보스톡 거기 망명하셨을 때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갖고 홍범도 장군 등 기라성 같은 애국지사들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다가 출범하는데強力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1914년 만주 지역 고구려 유적지를 답사를 하셨고 1915년 북경에서 체류 중에 조선 상고사를 집필하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단재 선생님께서 만주 그 중국 집안에 있는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시고 너무나 크게 탐복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만주 유적지의 그 고구려 고분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았다.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이에게 속았다. 고구려 고분 답사, 발해 고분 답사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이가 지은 삼국사기 고구려사 10,000번 읽는 것보다 낫다고 탐복을 하시고 김부식이는 사대주의라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조선 상고사를 피눈물로 쓰면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1915년 북경에 체류하시면서 조선 상고사를 그 당시에 집필하셨고 1916년에는 소설 꿈 하늘을 집필하셨을 때도 이 조선 상고사와 연계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을 임시의정원이라 하면 지금으로 하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역임하셨고 신대한 주필에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듬해 1920년 북경에서 박혜자 여사와 결혼을 하셨고 1923년 의열단 강령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조선의열단장인 김원봉 장군께서 조선혁명 이념서를 집필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시니까 여기 지금 그 조선혁명선언서에 단재 선생 첫 문장에 나오는 것이 강도 일제가 우리 조선을 침탈하였으니 일제를 괴멸시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1928년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을 발표하셨고 동년 무정부주의자 동맹연맹인 국제위제 위조사건으로 체포되십니다. 이때 체포되셔갖고 여순감옥에서 승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 대련 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순 감옥에서 수용 생활 중에 1936년 2월 20일에 순국하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만기 축소 3년을 남겨놓고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도저히 수용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석방을 시키려고 외놈들이 그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석방시키고 난 다음에 환자니까 신채호 선생님을 보호해줄 사람 증인을 좀 내세우라고 하니까 같은 고령신씨 문중에 친일파가 그것을 신채호 선생님을 갖다가 보증하겠다니까 나는 그걸 끝까지 거부하겠다. 에? 그렇게 해서 57세의 나이에 그 차디찬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히 싸울 때 조국이 분단되라고 싸운 건 아닙니다. 여순 감옥에는 우당 유영 선생, 안중근 의사,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 세 분이 순국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이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대표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녀들이 꿈꿔왔던 조국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 민족 통일을 함께 이뤄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재 선생의 발자취를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단재 선생께 바치는 헌사 순서입니다. 사다법인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유인태 대표님을 모시고 헌사를 청해보겠습니다. 무술년 새해가 열리고 다시 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 매운 끝이 여간 아니어서 출래 불사춘이란 옛말이 새삼스럽습니다만 입춘이 지나간 것이 여러 날 되었으니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봄이 왔다는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곧 온갖 꽃들이 잇따라 피어서 이 땅의 산야를 형형색색 물들일 것이며
눈 있고 입 있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생명의 찬란함을 말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단재 선생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귀레리 고두미 마을에 와서 다시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눈은 해가 되고 살은 흙이 되고 뼈는 돌이 되고 피는 꽃이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는 3월을 맞이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님 나라는 어디에 열려 있을까요? 강도 일본을 타도해야 하는 절박한 당면 과제를 넘어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세상에 우리는 언제나 도달하게 될까요? 여전히 어두운 밤길을 걷는 듯 아슬아슬한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합니다. 일제 강점과 분단, 전쟁으로 뒤틀린 풍속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이 참 버겁다고 느낄수록 독재와 자본의 침탈로 민생이 곤란할수록 일도 양단 명쾌한 당신의 일갈이 듣고 싶어집니다. 이기심의 눈물로 대의를 외면하고 불의 앞에서 비굴하여 도망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음을 통감할수록 단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다시 당신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삶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는 곧 어떻게 죽을 것인가와 같은 질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 님나라는 그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바쳐 불합리한 풍속과 제도, 권력, 자본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곱씹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아름다운 혁명은 나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가르침, 노예의 삶을 타파해버리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서라는 가르침을 되뇌는 순간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비하는 시시각각 천변만화합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그 처절한 투쟁에서 밀려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민족의 흥망과 나라의 성세가 그와 같음을 상기하며 마침내는 우리가 저마다 단재가 되어야 하리라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선생님, 들으십니까? 당신의 마지막 숨은 바람이 되어 반도를 쓸고 이 정갈한 마을에 돌아와 맴돕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당신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 당신으로 하여 아직 피가 붉은 사람들이 함께 흥성거리는 이야기를 삼가 영전에 바칩니다. 2018년 2월 21일 대전지방보훈청 강윤진 청장님의 추모사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일제와 결연히 맞서 싸우다 순국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숭고한 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그 유지를 받들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먼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난의 삶을 살다 이영만리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단재 선생님의 순국 제82주기를 맞이하여 영전의 삶과 옷깃을 여미고 깊이 머리 숙여 그 명복을 빕니다. 자리 함께 해주신 내의 기빈 및 광복회원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광복의 그날만을 그리시다 순국하신 위대한 독립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잃은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단재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애국개몽활동을 펼치셨던 참된 언론이셨으며 조선 상고사 등 저술을 통하여 근대 민족사 확립으로 한국사 역사를 위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신 우리의 역사학자이셨습니다. 또한 광복단체들을 조직하여 일제와 결연히 맞서 투쟁하신 분으로 오늘날에도 추앙받고 있는 독립운동의 사표가 되신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이렇듯 오직
국권 회복과 조국 광복을 위한 일념으로 일신을 내던지신 선생님의 숭고한 헌신과 거룩한 희생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영원한 빛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단재 선생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애국 선열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내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후대에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재 선생께서도 항상 우리 곁에서 후손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세계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단한 삶을 살다 가신 단재 선생께 온 결의의 한없는 존경과 훈모의 정을 바치며 부디 천상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1일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단재 신채우 선생님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이런 곳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재 선생님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많이 이렇게 배웠나요? 학교에서는 역사 교과서로만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셨다 이런 거밖에 내용이 없었어서 이런 곳이 있다 이런 내용도 아예 없었어서 이런 행사가 있어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재 선생님 묘소가 가까이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찾아온 일 있었어요?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와보진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와서 보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나 다른 젊은 학생들한테 와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우리 역사니까 더 관심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기 이 학생은 어때요?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와서 한 번쯤 구경하고 가는 것도 나라 역사를 제대로 아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이 내용은 이 얘기는 알고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네. 이렇게 신채호 선생님의 유명한 그 교훈 말씀이신데 네.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네.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이런 데 와서 배우는 것도 제대로 된 역사를 아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린 애들이 와서도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 자기 소개 어디 학교 누구? 저는
저는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